난리 났죠. 자, 지금부터 애플페이, 삼성페이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애플이 우리나라에 온대요. 그죠?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 이슈로 뛰는 거거든요. 막상 왔을 땐 안 떼요. 오기 전에 뛰는 거예요. 자,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 임박이 되고 있고, 애플이 국내 이용 약관에 관련해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용 약관에 맞추겠다는 얘기죠. 아톤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티머니 애플페이 연동을 추진한다고 그래.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에이텍10이 그냥 날아갔어요. 상한가를 가서 보고 있었어요. 장중에 멤버님들하고. 자, KG 이니시스 애플페이 수혜주가 되겠죠. 자, 코나아이도 애플페이 수혜주가 됩니다.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 애플페이 관련주를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를 지금부터 볼게요. 애플페이가 지금 시장에서 자꾸 시끄럽게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얘를 사야 되냐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죠. 이왕 우리가 단기 단타나 그런 걸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사야 되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 사야지 도대체? 이 종목을 어디서 사야 되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냥 하나하나 볼 건데 항상 알려드리지만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우리가 A, B, C라는 종목이 있다고 그래요. 제일 빨리 뛰어가는 애, 얘가 대장주예요. 두 번째 뛰어가는 애가 부대장주고 나머지가 대안주인데 이 대안주가 안 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대장주가 강하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대안주들이 여기를 다 차지하고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려면 대안주의 위치가 굉장히 낮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애플페이 관련해서 오늘 에이텍TL이 날아갔을 때 위치는 엄청 낮아요. 월봉에서 위치가 엄청 낮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한국정보통신이 제일 빨리 떠갔다는 얘기죠. 제일 빨리 됐어요. 애플페이 이슈 나오자마자 날아갔는데 일단 월봉에서 목표가 찍었어요. 여기가 목표가예요. 1차 목표가죠. 엄청나게 고점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뭐 단기 단타를 잘 하신다거나 내가 3분봉이나 30분 난 고수다 이러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피해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굳이 너무 높잖아요. 여기서 못 샀는데 이런 데서 못 샀는데 굳이 여기서 이게 내동매매죠. 이런 거 물려서 우아양하고 있으면 한국정보통신이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이 높게 산 거예요. 월봉 낮은 데서부터 못 사고 드디어 또 높은 데 또 물린 거죠. 한 번 월봉 고점에 높은 데서 물리게 되면 우아양을 탔을 때 엄청난 손실이 와요. 이해하셨죠? 기간도 엄청 잡아먹고 예를 들면 15년도 7월 달에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딱 물린 이분들은 7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리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월봉 고점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얼른 팔고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다 날아갔는데 아직 안 날아간 애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대장주가 흔들리면 흔들리기도 하지만 굳이 꼭 애플페이 때문만큼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련 이슈. 그러니까 애플페이로 엮이긴 했는데 애플페이하고 말고 다른 걸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월봉 위치가 낮으면 돼요. 자, 두 번째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전혀 딴판이죠. 한국정보통신은 여기 있죠. 근데 한국전자금융은 여기 있어요. 굉장히 낮죠, 위치가. 이런 건 있어요. 에이, 못 가니까 더 못 가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월봉 바닥에 있을 때 대량 거래가 들어왔으면 우리는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니까 지금 추세 전환 해놨죠. 20주선 위에 있는데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죠? 예전에도 터졌어요. 원래 이 친구는 CBDC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CBDC가 일종의 저기죠.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가 아니라 제도화된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인데 이런 거 관련주기도 해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잘 연결이 돼 있고. 자, 알았으니까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아주 쉽죠. 요렇게 매울 때를 뚫어줬어요. 일봉상. 오늘 저점이 매수 타이밍이고 멤버님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장중에 이 친구는 한국전자금융 사람은 예전에 샀으면 더 좋았지만 지금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즉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위치가 낮기 때문에 물려도 괜찮아요. 사실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자금융 정도가 좋아 보이고 이루 오는 원체 추세가 좋긴 한데 월봉의 위치가 만만치 않죠. 추세는 좋아요. 단 한 번도 이식겨서를 깨지 않은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목표가죠. 찍은 거예요. 지금 쫓아가 사게 되면 물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주봉을 봅니다. 중기적으로 추세를 조정해주는 5주선 위에 있고 가장 강력한 60선 위에 있죠. 한참 뚫어준 지 한참 됐어요. 그러면서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애플페이 때문에 또 뛸 거나 같으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를 결정을 하고 주식은 계획 영역이죠. 내동매매 영역이 아니에요. 계획 영역이에요. 그러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좀 맘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KG 이니시스를 보면 월봉의 이치가 엄청 낮죠. 제가 이 친구가 해도 너무하다고 그랬죠. 여기가 코로나 때요. 이렇게까지 KG 이니시스가 밀릴 이유가 없는데 예전에 KG그룹이 쌍방울하고 연결이 되면서 뚝 올라갔는데 제가 이럴 때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런 테마는 사지 마요. 그런데 애플페이 같은 테마나 간판 결제 시장 계속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요렇게 5개월선 위에 있죠. 자, 추세 전환과 턴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봉에서 보니까 20선 위에 있죠. 괜찮죠? 괜찮아요. 일봉에서 거래량 자꾸 터지고 있죠, 지금. 그런데 매물대 뚫어놨죠. 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241선 밑에서 금방 설명드린 대로 잘 모아 나갔을 때 나중에 이 친구가 241선만 뚫어줘도 큰 수익인데 찍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큰 수익이 나겠죠. 왜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을 때 그러한 결과들이 잘 나오더라는 얘기인 거죠. 나중에 또 KG이니시스가 24,000원, 28,000원 가 있는데 여기서 사는 거 어때요? 애플페이 온다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간편 결제 시장 커진다는데 28,000원에 사면 안 돼요?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닌 거고 요렇게 낮을 때 그죠? 5개월선 있을 때 사는 게 제일 좋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에이텍을 오늘 알려드렸는데 멤버들한테 사실은 에이텍이 많이 뛰긴 했지만 엄연히 위치가 월봉에서 대바닥권이죠. 아직 5개월 선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봉에서 뚫어졌죠.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는데 에이텍이 내일 뛸지 안 뛸지 우린 그런 건 몰라요. 미리 맞추는 사람 없죠. 내가 미래에서 오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이 주식이 뛴다 올라간다 함부를 말을 못하는데 제가 아는 건 이런 거죠. 에이텍 TN이 상한가를 갔으니 에이텍을 꼭 사고 싶은데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디서 살까요? 간단하죠. 월봉에서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려도 돌아나갈 확률이 크고 주봉에서 봤을 때 5주선을 돌파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일봉에서 보니까 21선이죠. 여기요. 그럼 21선 근처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21선 가격을 딱 찍어요. 얼마냐면 정확히 11,700원이에요. 아까 시간에 보니까 11,900원에 끝났어요. 이 얘기는 내일 30분봉에 자리를 거놓고 11,700원 이렇게 거놔요. 요런데 이렇게 거놓으시면 돼요. 자, 11,700원이 여기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시작가가 이런 데만 밀리지 않고 찍고 나가면 다시 매수. 깨면 손절해야 되는데 사실은 단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으면 깨면 손절이지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면 굳이 손절 안 해도 돼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엄청나게 센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주식이 해도 너무할 만큼 242선 밑에서 엄청 많이 떨어졌고 기간도 정도 충분하죠. 앞으로 뛰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22선 깨면 안 돼요. 요 광경에서 요 상황에서 대응하는 게 맞고 계획을 짜고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짜드리는 거예요. 자, 에이텍 TN을 장중에 보고 있었습니다. 멤버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멤버님들하고 이제 장중에도 만나요. 골드분들도 만나고, 사실 이제 VIP 멤버님들 장전에도 만나기 때문에 등간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 꽤 많아요. 이제 600분이 넘으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이렇게 보시면 한국전자금융이라든가 강원에너지, 리노스몰 상한가 갔어요. 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반드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되고 5장 잠깐만 해가지고 골드분들이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골드분들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미래컴퍼니도 얘기해드렸고 장 전에 만나기 때문에 장전 영상을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시장을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에이텍은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이건 에이텍은 제가 장중에 날라갈 때 상한가 가기를 알려드렸는데 이 친구가 왜 상한가 가기였냐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보통 이 역별이 시작됐을 때 당연히 역별이다 보니까 60개월선 이란 애가 이 위에 있게 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0개월선 5개월선인데 어떤 친구들인지 바닥권에서 뛸 때 이 60개월선 뚫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러면 에이텍 TN은 급락을 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런데 자, 이게 왼쪽 산,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죠. 오른쪽 산인데 이 정도면 집에 온 거죠. 여기가 성리산이에요. 성리산까지 갔다가 기념 사진 찍고 김밥 먹고 내려왔어요, 집에. 좀 쉬어야죠. 우리는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월봉상 기간 조정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월 길어진 거죠. 꽤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아까 보니까 애플페이 관련해서 5개월선을 뚫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매수죠. 안 그래도 애플페이가 강한데 5개월선 뚫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가 60개월 선이죠. 지금 얘기한. 그럼 당연히 60개월 선이 상한가가 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상한가가 목표가인 거예요. 그냥 오늘 이런 공간에서 물려도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그냥 물려도 사실은 뛰어올라갈 종목이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상한가 이제 팔긴 했는데, 자, 어쨌거나, 앞으로 더 뛸지 안 뛸지. 물론 상한가를 갔으니까 240원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대량거래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떴다 조정받을 때 이런 공간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241선을 돌파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찍고 나가면 또 매수하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에이텍하고 에이텍T는 무조건 관중에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에이텍T는 관중에 넣고 보라고 그랬더니 내일 날아갈 때 쫓아가시면 안 돼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갭을 띄워서 갈 건데 굳이 쫓아가서 하지 말고 낮은 종목 사세요. 조정 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나이스 정보통신을 봅니다. 잘 보고 있으라 했죠, 제가 이 친구. 오늘 날아가서 잘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월봉에서 위치가 바닥권에 있다고 그랬죠. 원래 20개월 선이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당연히 조정 들어오겠죠, 그죠?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깨지만 않으면 매수. 그런데 못 뚫어줬다. 내일 금요일이에요. 내일 금요일이 엄청 중요해요. 저는 월 말일과 주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금요일 날 만약에 내일 같은 날 쭉 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밀렸다. 다시 매수. 이해하셨죠? 만약에 240에서 안 깨면 다시 매수. 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월봉 H가 낮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도 아니고. 나중에 또 나이스 정보통신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가 있는데 35,000원에 사면 안 돼요. 하시지 말고 쌀 때 미리미리 사놓으세요. 자, KG 이니시스하고 KG 모빌리언스는 강한데 오늘 강했어요. KG 모빌리언스 순간 찍고 왔어요. 여기를 15% 갔다 왔어요. 자, KG 모빌리언스가 242선 밑에서 엄청나게 이상 행동 많이 하죠. 나눠요. 여기가 지상이 되겠죠. 그죠? 지상, 지하. 자,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바닥권에서 자꾸 대량 거래가 들어오죠. 지금 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잘 보니까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죠. 물론 추세는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마요. 추세가 무너져 있을 때는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자, 주봉에서 5주선만 돌파해주면 이 친구는 다시 떼요. 원래 20주선 뚫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격이 모이고 나서 다시 뛰면 어딜 가냐? 60주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격을 모인 종목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HLB 글로벌이에요. 자, 그러니까 KG 모빌리언스의 월봉 H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쌀 때 사놓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쌀 때 여기서 사서 10,000원 1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2배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또 10,000원 12,000원 가 있는데 KG 모빌리언스 지금 사는 거 어때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아까 알려드렸듯이 아톤이 이제 다시 애플페이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았어. 너 애플페이 관련주라며? 알았으니까 장기적인 추세만 유지해주면 되겠는데 아톤을 놓친 거죠. 저번 달에 20개선 뚫어졌어요. 그러면 이번 달 20개선 뚫어줄 때가 지키고 나갈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에요. 요걸 보여준 게 HLB예요. 자, 그러면 목표가가 일단 여기가 되겠죠. 자, 37,300원이에요. 37,300원을 뚫어주는 순간 정고점을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높이 사면 안 되겠죠. 자, 수급주선인 60주선을 아톤이 뚫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60주선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대신에 깨면 안 돼요. 깨면 다시 돌아옵니다. 일종의 돌아오면 탑이래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아톤을 사려면 242선 깨면 매수, 깨면 손절하고 242선 근처에서 매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요게 정석이에요. 그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톤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니드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었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추세는 좀 불안해요. 자, 그렇지만 주가는 많이 싼 편이고 내일이 금요일이라 내일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내일 못 돌려주면 더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사지 말고 차근차근 꼼꼼히 잘 모아 나가다 보면 이 친구도 역시나 5G 관련주고 24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모아나가면 앞으로 큰 수익이 올 수 있고 241선 근처가 익절 라인이 되겠죠.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목표가는 이런 데가 될 거예요. 4,200원짜리가 241선까지만 가도 6,000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죠. 자, NHN 한국사이버 결제를 봅니다. 조금 둔하죠. 늦어요. 늦긴 한데 이 친구의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많이 낮아요. 단지 이제 이 친구는 기간 조정이 조금 짧아요. 꼭 삼성전자 같죠. 그죠? 기간 조정이 길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3개월밖에 안 돼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그 다중바닥권이고, 에이텍TN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급락한 데 얼마 안 돼서 뛸지 안 뛸지 모르겠단,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되고 엄연히 오른쪽 선에서 집에 온 거예요.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살만해요. 이해하셨죠?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은 돼 있기 때문에 21선을 훼손하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게 맞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너아이 좀 볼게요. 코너아이도 엄청난 바닥주예요. 대바닥이에요, 완전. 근데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한 번에 사시면 안 돼요. 그냥 꼼꼼히 조금씩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일단 5주선 가격이 16,170원인데 뚫어졌어요. 뚫어졌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거냐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손절 라인이 없다면 안 돼요. 무조건 손절 라인이 있어야 되고 수익이 났을 때는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지만 내가 손절 라인이 없으면 어디서 손절할지 모르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안 지키면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나이스까지 한번 볼게요. 나이스가 새롭게 애플페이 관련주로 들어왔는데 월봉의 위치가 원체 낮아요. 지금 5교선 뚫어주고 있거든요. 14,500원이에요. 즉 14,500원 밑으로 밀고 내려오지만 않으면 내일 또 떼요. 그러니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안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일단 15,000원 가게 되고 뚫어주면 16,000원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셨죠? 최소한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241선 근처 밑에서 잘 모아나가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대장주가 좋긴 한데 좀 겁나죠. 이건 전고점 뚫어주면 매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우리가 아직도 살만한 종목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4시 45분쯤에 태양광 풍력을 올려드렸어요. 사실 태양광 풍력이 약간 리스크는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약간 줄이려고 그래요. 의무 비율이라나 이거 줄이려고 하는 게 좀 리스크는 있는데 자, 그건 뉴스일 뿐이고 알았으니까 자리만 지켜줘 하면 되는데 엄연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하나솔루션이 유럽 태양광 난방 시스템에 이런 이슈로다가 뭐 신고가 갔다 오라는데 사실 하나솔루션의 위치는 만만치 않아요. 월봉에서 이렇게 싸게 사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싸게 사야 되는데 자리가 높죠. 그러면 최고점인 58,000원, 59,000원대를 뚫어주면 사야 되고 지금 공간은 좀 어려워요. 굳이 단기 단타 하시려면 일봉에서 5일선 근처 그죠?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진짜 매수하고 싶으면 22선까지 버텨볼 만한데 태양광이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태조폐풍차죠. 태조폐풍차, 태양광, 조선, 그죠? 폐배터리, 풍력, 그리고 차 요렇게가 글씨를 너무 못써 죄송해요. 다 잘 쓸게요. 태양광, 조선, 그죠? 폐배터리, 그리고 풍력, 자동차 요렇게가 시장의 주도주기 때문에 갈 거는 같은데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그래야 내가 크게 수익이 날 거니까 지금 맘 편하게 들어갈 자리는 없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꼼꼼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기적인 지표인 5주선을 깨면 안 돼요. SDN이나 신성ENG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월봉에서 일단 지켜줄 자리 다 지켜주고 있어요.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있고 신성ENG도 SDN도 20개월선 위에 있죠.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지표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S에너지는 좀 높아졌어요. 이제 뭐 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일단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지 않나 홀딩하고 가셔도 돼요. 자, GNC에너지 위치 낮으니까 잘 보시고 5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오늘 또 OCI가 강했죠. OCI 20개선 뚫어주면 강하니까 요런 거는 잘 보고 계시 바라고 풍력 관련주들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엄연히 살 종목들이 많으니까 오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잘 보고 계시면 됩니다. 리튬도 아침에 잠깐 살펴드렸는데 리튬의 강원에너지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 수산화 리튬 월 1000톤 생산 강해요. 그죠? 강한데 제가 이제 그 리튬 관련해서 얘기한 자리가 꽤 낮았었어요. 사실은 이런 낮게 얘기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월봉에서 60개선 뚫어줄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부터 얘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 산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또 여기서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또 여기서 강원에너지 지금 사면 안 돼요? 수산화 리튬 관련주인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게 정석이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했다가 내가 어디서 팔지만 결정하면 돼요. 신규로 들어가기엔 엄청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EV 첨단 소재는 아직도 안 높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20개월선만 가면 뚫어주면 더 좋고 굳이 사려면 이런 애들을 사야죠. 그죠? 나인테크, 성화이텍, 포스코엠텍, 포스코 ICT 전부 다 월봉에 치가 낮아요. 리튬 관련주에도 물론 강원에너지가 갑자기 대장주로 뛰어나가긴 했는데
아직 안 올라가 있는 엔캠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매수해서 리튬 날아갈 때 그때 사시면 돼요. 포스코 그룹이 약간 흔들리긴 하는데 다 돌아 나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어젠가 며칠 전에 제가 화이브지 관련주를 올려드렸어요. 화이브지 가입 회선수가 도입 3년 만에 2,5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화이브지 관련주들이 점점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화이브지 관련주 시장은 무조건 커져요. 그래서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밀리긴 해도 어차피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대한광통신이 됐든 대한광통신 흐름 좋죠. 이노아이리스스, 와이어블, 기가레인, FR텍 뭐 이런 친구들, 웨이블레트 이런 친구들, IG비전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자리 좋은데 잘 사놓으면 나중에 한두 달 지나면 좋은 결과를 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5G 관련주 관해서는 제가 제 재생 목록 가시면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5G 관련주를 내가 어디서 사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자리에 사시면 돼요. 대신에 저는 신이 아니죠.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응의 영역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내가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될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